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손에는 미 의회 예산처, 그러니까 CBO가 최근 상원 지도부에 보낸 서한 형식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올해 1월부터 한 5월 중순까지 시행된 미국의 여러 관세 인상 조치들이요. 앞으로 10년간 예산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분석한 내용인데요. 맞습니다. 좀 복잡할 수 있는 내용이죠? 네, 그래서 당신이 이 복잡한 보고서의 핵심을 놓치지 않도록 저희가 오늘 좀 알기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 보고서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역시 재정 적자 부분입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숫자가 크니까요. CBO는요,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일단은 제외하고 봤을 때요, 늘어난 관세 수입만으로 2025년부터 10년간 기초 재정 적자, 그러니까 이자 비용 뺀 적자요, 이걸 무려 2조 5천억 달러나 줄일 수 있다고 봤어요. 네, 그 수치만 보면 정말 대단하죠. 2조 5천억 달러. 네. 여기에다가 정부 빚이 줄면서 아낄 수 있는 이자 비용 있잖아요. 그것까지 더하면 얼마였죠? 그게 한 5천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더하면 산술적으로는 총 3조 달러의 재정 적자 감소 효과가 있다. 뭐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죠. 3조 달러요? 와, 정말 솔깃한 숫자인데요. 근데 이게 정말 현실성이 있는 예측일까요? 약간 너무 큰 것 같기도 하고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CBO 스스로도 이 추정치에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아, 불확실성이요? 네, 왜냐하면 최근 수십 년간 이렇게 전방위적인 관세 인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과거 데이터를 참고하기가 어렵고요. 아하, 비교 대상이 마땅치 않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행정부가 실제로 관세를 어떻게 적용하고 면제 조항 같은 걸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징수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정책 집행에 따라 변수가 많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딱 확정된 수입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게다가 관세라는 게 단순히 정부 수입만 늘리는 게 아니라 경제 전체에 영향을 주잖아요. CBO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 파급 효과까지 고려하면 그림이 좀 더 복잡해지는데요. 네네. CBO는 관세 인상하고 또 다른 나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 보복 관세를 할 거잖아요. 그렇죠. 보복 관세가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이 결국 미국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 성장 둔화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구체적으로는 2025년부터 2035년까지 그러니까 10년간 연평균 실질 GDP 성장률이 한 0.06%포인트 정도 낮아질 거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0.06%포인트요? 연평균으로요? 네. 그래서 2035년쯤 되면 GDP 수준 자체가 기존 전망보다 한 0.6% 정도 낮아질 수 있다. 이런 계산이죠. 연 0.06%포인트 감소면 아까 그 3조 달러라는 재정 적자 감소 효과에 비하면 좀 미미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 정도는 감수할 만하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근데 그렇게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가요? 네. GDP 감소라는 게 그냥 숫자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경제 전반의 투자나 생산성이 떨어지는 걸 의미하거든요. 이게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아,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하는군요. 긍정적인 효과도 일부 있긴 합니다. 상세 요인이 되는 거죠. 네네. 하지만 CBO의 결론은 순수하게 봤을 때는 경제 성장에는 부정적이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물가 영향은 어떤가요? 이게 사실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한테는 제일 직접적으로 와닿는 부분일 텐데요. 맞습니다. 물가 상승도 좀 걱정되는 부분이죠. CBO는 2025년하고 2026년 이 2년간에요. 연평균 물가 상승률, 특히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지수 있잖아요. 네, PC예요? 그게 기존 전망치보다 연간 한 0.4%포인트 정도 더 높아질 걸로 예상합니다. 0.4%포인트씩이나요? 네, 그래서 2026년까지 누적해서 보면 물가 수준이 관세 때문에 거의 0.9% 정도 더 높아지는 셈이죠. 와, 꽤 큰데요? 그럼 당연히 구매력은 떨어지겠네요. 그렇죠. 이건 가계의 구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다만 그 이후에는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추가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아, 2026년 이후에는 좀 안정된다는 거군요. 네, 추가적인 상승 압력은 제한적일 거라는 거죠. 그럼 이런 경제성장 둔화 효과랑 물가 상승 효과까지 다 감안했을 때 최종적인 재정 적자 감소 효과는 얼마로 추정되나요? 아까 그 3조 달러에서 좀 줄어들겠군요. 네, 맞습니다. 경제활동이 위축되니까 세수가 예상보다 덜 거치고
또 물가가 오르니까 물가에 연동된 정부 지출은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효과가 있겠네요. 네, 그런 경제적인 피드백 효과를 반영해서요. CBO가 추정한 최종 재정 적자 감소 규모는 2025년부터 10년간 총 2조 8천억 달러입니다. 2조 8천억 달러. 그럼 처음 계산했던 3조 달러에서 한 2천억 달러 정도 줄어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경제 변화로 인한 효과가 그 정도 발생하는 셈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분석의 대상이 된 관세 조치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었는지 간단히 짚어볼 필요가 있겠네요. 이게 꽤 광범위하죠? 네, 맞아요. CBO는 5월 13일까지 시행된 조치들을 기준으로 분석했는데요. 크게 보면요. 중국이랑 홍콩산 제품에 대한 높은 추가 관세, 이게 30%고요. 30%요? 꽤 넘네요. 네. 그리고 자동차랑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광범위한 추가 관세가 있는데 이건 대부분 25%입니다. 자동차 관련해서도 크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수입품 전반에 대해서도 10% 추가 관세를 매기고요.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25%도 있고 아, 그건 예전부터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캐나다나 멕시코산 특정 상품에 대한 25% 관세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중국 홍콩산 저가품에 대한 소액 면세 한도, 그 디미니미스라고 하잖아요. $800 미만 면세 혜택, 그거 폐지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와, 정말 광범위하네요. 이런 조치들이 결국 누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CBO도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요. 생산이 줄고 물가가 오르니까 모든 소득계층의 평균 실질 소득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봤어요. 모든 계층이요? 네, 평균적으로는요. 하지만 그 영향이 나타나는 방식은 계층별로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아, 어떻게 다른가요?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소득에서 식료품 같은 상품 소비 비중이 높잖아요. 근데 이런 상품 가격 상승률이 높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반면에 고소득층은요. 자동차나 가전제품 같은 내구재 소비 비중이 높은 편인데 CBO는 바로 이 내구재 가격이 가장 크게 오를 것으로 예측했어요. 내구재 가격이요? 자동차 같은 거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인의 소비 패턴이나 직업 분야 같은 거에 따라서 체감하는 영향은 상당히 복잡하게 나타날 거다. 이게 CBO의 분석이고요. 그래서 아직 면밀히 평가 중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CBO 분석을 종합해보면 관세 인상이 재정 적자를 줄이는 데는 상당한 효과를 낼 잠재력이 있지만 동시에 경제 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이 나는 비용이 따르고 또 그 부담은 사람들마다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아주 복잡한 그림이 그려지네요. 정확합니다. 특히 CBO는 기업이나 소비자들이 이런 변화에 실제로 어떻게 반응할지 또 관세 면제 같은 정책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지 이런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네, 변수가 많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나온 법원 판결이나 지금 진행 중인 미국, 영국 무역 협상 같은 변수들도 이번 5월 13일 기준 분석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고요. 아, 그런 추가적인 변수들도 고려해야겠네요. 네, 앞으로 상황이 또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네, 오늘 CBO 보고서를 통해서 관세의 경제적, 재정적 효과를 좀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당신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CBO 보고서는 주로 숫자로 표현 가능한 효과에 집중했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이렇게 크고 갑작스러운 무역 정책의 변화가 예를 들면 국제관계의 긴장도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 또는 기업들의 아주 장기적인 투자 계획처럼 이렇게 수치화하기 어려운 영역에는 과연 어떤 파장을 미치게 될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